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러닝머신 위에서 죽어라 달리고 있는데 속도계는 계속 올라가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는데 정작 내 위치는 제자리, 아니 오히려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그 서늘한 감각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입니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졌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상상도 못했을 만큼 영어에 유창하고 코딩을 하며 글로벌 경제 흐름을 폰 하나로 읽어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왜 우리는 부모님 세대가 대충 살았던 그 시절보다 더 가난할까요? 부모님 세대는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아파트를 샀습니다. 우리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며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끝났다고 자주합니다. 부모님은 은행 예금 이자만으로 자산을 불렸습니다. 우리는 코인과 주식 창을 들여다보며 밤을 새우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될까봐 공포에 떱니다. 이것을 단순히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말하는 기성세대가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그들의 눈앞에 들이미십시오. 이것은 개인의 나태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실함이 배신당하는 시대에 대한 구조적인 고발입니다. 2026년. 앞으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경제학자들과 통계가 가리키는 2026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자식이 부모보다 구조적으로 가난해지는 원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통장이 왜 텅 비어 있는지, 당신의 불안이 왜 근거 없는 망상이 아닌지 그 잔인한 팩트를 해부하려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당신의 뼈를 때리는, 아니 당신의 지갑을 지키기 위한 불편한 진실을 시작합니다. 자, 계산기부터 두드려 봅시다. 감성파리는 집어치우고 숫자만 보겠습니다. 많은 2030세대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올리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이 믿음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것은 20세기 유물입니다. 통계청 데이터를 볼까요? 지난 10년간 대기업 신입사원의 초봉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겨우 따라잡거나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면 자산 가격은 어땠습니까?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지난 7년 사이 2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상사에게 깨지고 야근하며 영혼을 갈아 넣어 연봉 5%를 올리는 동안 여러분이 사야 할 집값은 자고 일어나면 5천만 원씩 올라 있었다는 뜻입니다. 경제학에는 피케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항상 높다는 법칙이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이것을 노동가치의 폭락이라고 부릅니다. 화폐는 매일 쏟아집니다. 정부는 경기를 부양한답시고 돈을 찍어냅니다. 이 엄청난 유동성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의 월급 통장으로 올까요? 천만에요. 그 돈은 가장 먼저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명품 시계로 말이죠. 돈이 풀리면 풀릴수록 돈의 가치는 쓰레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꼬박꼬박 받는 그 월급, 현금이라는 이름의 종이 조각은 매일매일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2026년이 되면 이 격차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 즉 특이점을 넘게 됩니다. 노동소득만으로는 절대 자산소득을 따라잡을 수 없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시점입니다. 당신이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받는 보상인 화폐의 시스템이 당신을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구멍난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독 자체가 깨져버린 시스템 속에서 물을 깃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무력감의 정체입니다. 부모님 세대에게는 마법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개미처럼 모아서 은행에 넣고 청약 당첨돼서 아파트 산다. 이 공식 지금 MZ세대에게 적용해 볼까요? 개미처럼 모으면 인플레이션에 갉아먹힙니다. 은행에 넣으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입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2030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부릅니다. 기성세대는 저금리 고성장 시대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올라오자마자 그 엘리베이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왜 계단으로 뛰어 올라오지 않니? 노력이 부족하구나. 이것은 단순한 박탈감이 아닙니다. 시점의 불운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자산 폭등장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영혼까지 끌어모아 연끌 막차를 탄 친구들을 보며 우리는 욕망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금리의 파도가 덮쳤습니다. 자산이 없는 친구들은 벼락거지가 되었고 무리해서 자산을 산 친구들은 하우스푸어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지고 움직여도 빚더미에 앉는 진퇴양난. 이것이 2026년을 앞둔 우리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더 잔인한 것은 자산의 양극화가 아니라 기회의 양극화입니다. 부모의 자산이 곧 나의 출발선이 되는 시대. 부모 찬스 없이는 서울에 전세 한 칸 마련하기 힘든 현실. 과거엔 개천에서 용 난다고 했죠? 지금은 개천에서 용 쓰면 익사합니다. 자산시장은 이제 노동소득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자산을 가진 자들끼리의 리그, 그들만의 카르텔이 되었습니다. 2026년 이 카르텔의 성벽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우리는 성벽 밖에서 서성이는 유목민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을 하나 짚어봅시다. 이렇게 가난해진다고 하면서 왜 백화점 오플런에는 2032주를 서 있을까요? 왜 한 끼에 20만 원 하는 오마카세 예약은 꽉 차 있을까요? 언론은 이걸 두고 MZ세대의 허세, 욜로와 이오의 로족의 무분별한 소비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것은 허세가 아닙니다. 절망에 대한 합리적인 적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커피를 5,000번 안 마신다고 집을 살 수 있습니까? 매달 100만 원씩 10년을 모아서 1억 2천을 만들었다 칩시다. 10년 뒤 그 돈으로 서울 아파트 현관문이나 살 수 있을까요? 미래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목표 내 집 마련, 결혼과 달성 불가능한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현재의 확실한 보상을 선택합니다. 이걸 경제학적으로는 립스틱 효과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거대한 성공이 차단된 사회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치는 오늘의 근사한 밥 한 끼, 나를 돋보이게 할 명품 지갑 하나뿐인 겁니다. 이것은 소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취제입니다. 스스로에게 나 아직 괜찮아, 나도 이 정도는 누릴 수 있어라고 위로하는 의식인 거죠. 하지만 이 마취제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복리의 마법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작은 종잣돈 시드머니라도 모아서 굴려야 할 시기에 그 돈을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공중분해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2026년이 되면 소비로 스트레스를 풀었던 우리는 텅 빈 잔고와 함께 더 큰 공허함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시발 비용이라 부르며 썼던 그 돈들이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는 흰개미 떼였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고야 맙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지갑 사정 이야기였다면 사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 바로 인구 구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2026년은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상징적인 해입니다. 이게 MZ세대에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끔찍한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 여러분이 낸 국민연금. 그 돈이 누구에게 갈까요? 은퇴하는 거대 베이비부머 세대를 부양하는 데 쓰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부모보다 가난한데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최초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고갈론, 건강보험 적자. 뉴스에서 지겹게 들으셨죠?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 2026년부터 세금과 준조세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월급은 안 오르는데 떼가는 돈은 많아집니다. 실질 가처분 소득의 추락입니다. 게다가 AI와 로봇의 발전은 어떻습니까? 기성세대는 기술 배우면 평생 먹고 산다고 했지만 지금은 AI가 코딩도 하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립니다. 화이트칼라 일자리의 소멸. 우리는 위로는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AI와 경쟁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가 아니라 양쪽에서 압착당하는 프레스 세대입니다. 2026년은 이 압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일자리는 불안하고 세금은 오르고 부양 부담은 커집니다. 이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채 맞이할 2026년은 단순히 좀 살기 팍팍한 해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받는 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바로 스마트폰 속의 세상입니다. 과거에는 옆집 철수가 잘 사는 정도만 알았지 전 세계 또래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인스타그램을 켭니다. 그곳엔 온통 성공한 사람들 뿐입니다. 20대 건물주, 비트코인으로 수십억을 번 대학생, 명품으로 휘감은 인플루언서. SNS 알고리즘은 잔인하게도 우리의 결핍을 자극합니다. 너만 빼고 다 부자야, 너만 뒤처지고 있어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은 절대적 빈곤보다 더 무섭습니다. 물리적으로 밥을 굶지는 않지만 정서적으로 굶주리게 만듭니다. MZ세대는 평균 올려치기의 피해자입니다.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삶의 기준이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서울 30평 아파트, 중형차, 연 1회 해외여행, 자녀 영어 유치원. 이건 사실 상위 10%의 삶인데 미디어는 이것을 평범한 중산층이라고 포장합니다.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90%의 MZ세대는 스스로를 루저라고 낙인 찍습니다. 2026년 경제적 격차가 더 벌어지면 이 비교 지옥은 더 뜨거워질 겁니다. 물질적 빈곤보다 더 위험한 것은 패배주의의 만연입니다. 어차피 안 되라는 무기력이 우리 세대의 집단 정서가 되어버릴 때, 그때가 정말로 우리 꿈이 몰락하는 순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힘드셨을 겁니다. 현실은 차갑고 미래는 어둡고 구조는 불공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 같이 손잡고 망하는 길만 남았을까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욜로 하세요라고 말하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인정하라, 그리고 룰을 바꿔라. 과거의 방식, 부모님의 성공 방정식은 폐기 처분하십시오. 성실함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시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신 우리에겐 그들이 없던 무기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정보력, 디지털 네이티브로서의 감각,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라는 자본입니다. 2026년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질 확률이 99%인 통계적 현실 앞에서 나머지 1%의 예외가 되기 위해선 자본주의의 언어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소비로 도망치지 말고 투자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치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여러분의 젊음을 갈아 넣어야 합니다. 세상이 걷어찬 사다리를 쳐다보며 울고 있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드론을 띄워서 벽을 넘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지출 내역을 점검하고 경제 공부를 시작하고 남 보여주기식 삶에서 탈출하십시오. 2026년 몰락하는 세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부의 질서에 올라탄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인가. 선택은 정부가 해주는 것도 부모님이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난 직후 당신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뼈 아팠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혼란 속에서 살아남을 구체적인 생존 테크트리를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